예,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제가 이 조선일보 기사와 이 국방부의 기존의 입장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서 33제곱미터 이상은 일반 환경평가, 그 이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드 부지의 공여면적이 32만 8천 제곱미터 33이 안 되죠. 그러나 공여면적을 끼고도 사드가 배치돼서 운영되는 그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소규모 영향평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에서 관계자 한 명이 튀어나와서 기자들과 만나서 여전히 우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반 환경평가를 해서 거의 1년 이상 더 끌어야 된다라고 지금 언론 플레이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2006년도 대법원 판례를 들었어요. 이 청와대 관계자가, 익명의 관계자인데, 글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청와대에서. 이런 이제 이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드는데, 2006년도 강원도 훈련장의 사격장 설치 관련 소송 판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제공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 사업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규정한 바 있다. 즉 공여부지 32만 8천 제곱미터 공여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사업부지 10만 제곱미터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2006년도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라고 청와대 익명 관계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바로 그 2006년도 대법원 판례에 완전 판결문은 아니고 이게 환경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환경법률센터에서 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축약본 어떻게 보면 설명문이죠. 설명문입니다. 여기에 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판례가.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이 건은 사실은 지금 이 사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이에요. 이걸 끌어다 붙여가지고 설명할 게 아닙니다. 전혀. 이게 왜냐하면 이건 사격장이거든요. 사격장도 그냥 사격장이 아니라 박격포 사격장입니다. 그거 아시죠? 박격포 사격장이 어떤 곳인지. 거의 뭐 박격포가 날아다니는 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항상 이 사격장은 이 인근 주민하고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군사시설이거든요. 다른 군사시설하고 완전 다르죠. 이 사격연습장은. 그것도 소총이 아니라 박격포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육군 무슨 부대에서 이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를 하는데 이 사업부지 전체가 33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임에도 그 당시 이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면적은 피탄지 3개소와 방화선 합쳐서 5만 6천 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버렸습니다. 자,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드 부지에서 논란은 사업 면적이냐, 우리가 미군에게 제공한 전체 공여 면적이냐,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거고, 지금 이 당시 대법원에서의 판례 문제는 사업 면적이 33만 원을 넘어가요, 제곱미터가. 사업 면적은. 근데 그 당시 부대가 자체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면적을 5만 6천밖에 안 되니까 안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 절차 위반이죠. 그러면 사업 면적이라고 규정된 것은 어느 법령에 근거하는 거냐?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령에 나옵니다. 사업 면적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 면적이 맞는 거예요. 사업 면적이. 근데 지금 청와대 이 관계자가 한 말은 대법원 판례에서 사업 제공 부지, 공여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판례가 규정했다는,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니 법에 사업 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대법원이 사업 면적이 아니라 공여부지 전체라고 판결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런 판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사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례는 사업 면적이 33만이 넘어가는데 그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5만밖에 안 하니까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들어가서 그러니 뭐 박격포를 쏴대는데 인근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싸다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주민들이 데모하고 난리치니까 결국 이 사격장을 사용을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나중에 이제 후임 이 부대장이 와서 야 그러면은 환경영향평가를 해보자 해서 한번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타진해보겠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청과 협의해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 박격포 훈련장을 쓰려고 다시 환경청과 협의해서 뒤늦게 시행하겠다고 치고 나온 거예요.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주민들과 환경법률센터가 행정무효 소송을 내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미 낙장불입이다. 그때 했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해가지고 하게 한다?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왜? 뒤늦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군부대 측에 유리하게 나오지 않겠냐, 환경영향평가가. 그래서 그걸 소송을 건 거예요. 공여부지냐 사업부지냐 그거 갖고 소송 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결국은 이게 어떻게 났냐? 그래요. 인근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소송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무효로 해줬는데, 그 무효의 이 의미는 뭐냐,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하더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건 원천 무효다. 그러니까 할 때 똑바로 해라. 이건 국방부도 인정을 한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됐다, 이거는. 그걸 안 하고 넘어갔다가 뒤에 하는 것은 원천 무효다. 그게 핵심이고, 두 번째의 의미는 이거는 박격포 사격장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른바 이 소음과 이 탄피 관련해서 이 수질원이 오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사격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포탄에 함유된 진금속 등이 지역 주민들의 식수 및 농업용수원인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은 물론 주변 농경지마저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토사 유출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포사격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우려도 있다. 여기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제책을 가져와 봐라, 국방부에게. 근데 국방부가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일단 이런 경우는 원천 무효다. 원천 무효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에서도 이걸 들여다보겠다. 즉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지. 공여면 부지냐 사업부지냐 거기서 공여부지 전체를 해야 된다고 대법원이 손들어준 판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까지 해서 청와대 관계자 익명으로까지 튀어나와서 완전히 관련이 없는 대법원 판례를 마치 관련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서까지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최소한 1년 이상 사드를 연기시키겠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음모가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강조했듯이 미국이 모를까? 중국이 모를까? 일본이 모를까? 김정은이 모를까? 다 알잖아요. 뭐 하려고 이러는지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사드를 무산시켜서 김정은에게 충성심 인정받고 지금 김정은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친문재인 단체들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너 현찰 가져오고 더 충성심 보여 이렇게 지령을 내리고 있지 않아요? 김정은에 더 큰 충성심 보여주고 시진핑에게도 더 큰 충성심 보여주고 미국에 대해서는 너희 좀 뒤로 빠져 이 메시지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트럼프는 너 문재인 미국만 들어와 봐라 워싱턴에. 너 어떤 꼴 나는지 보여줄게. 지금 벼르고 있는 거고 시진핑 신났죠. 신나서 자 사드 보복 더 세게 들어가. 기회는 왔다. 원래 포기했었거든요. 사드 보복. 왜? 미국이 직접 중국에 들어가서 이거 미국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니네 끼지 마. 죽고 싶어? 너 가만히 있어. 이래가지고 중국이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남으니까 이제 더 사드 보복 더 세게 하고 막 선동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한미동맹을 파괴시키겠다. 신났죠? 시진핑. 자, 김정은이 딱 팔짱 끼고 문재인 너 좀 더 해봐봐. 좀 더 하면 너 평양에 들여보내줄게. 다 읽고 있잖아요, 수를. 아베도 신났어요, 아베 신났습니다. 트럼프 쪽에 맨날 전화 걸어서 이번 기회에 한국 박살냅시다. 왜? 전체 무역전쟁에서 한국과 일본이 겹치는 게 50%입니다. 한국이 박살나면 일본 기업 다 살아나요. 일본이 그거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미국의 전략적 자산, 이른바 무기들은 다 일본으로 들어가지 한국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경제나 군사력이 일본이 훨씬 더 강대하게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 미국에다가 저 한국 놈들 저것들 저 배신자 저 기회주의자들 보십시오. 저거 이번에 끝내버립시다. 계속 이렇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이제 미국을. 세상이 다 아는데 이거 모르는 자들 누구만 모르냐? 친노, 친문, 어용매체 기자들. 알고도 어용짓 하는 기자들도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뭐 30대, 20대 기자들 몰라요. 무식해서. 친노, 친문, 어용 무식한 기자들하고 문재인 찬양하는 저 개, 돼지 수준의 국민들. 그거만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면은 그냥 끝나느냐? 아니죠. 이 국익과 국가의 존망이라는 거는 무식한 죄로 몰살당하는 겁니다. 무식한 죄로 몰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니발과 로마의 전쟁. 얼마나 큰 전쟁이었습니까? 거기서 한니발이라는 정말 이 유능한 장수가 나왔어도 결국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한니발의 민족과 국가를.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왜? 그쪽 국민들이 너무 무식해서 돈만 많았습니다. 북한에 비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과 굉장히 유사해요. 돈만 많아서 무식하고 까짓 거야. 돈으로 좀 용병 좀 사고 돈으로 좀 로마에다 갖다 바치면 다 우리 살려주겠지.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결국 이 로마가 한니발 잡아 죽이고 이른바 쳐들어가서 완전히 민족 전체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이제 그 꼴 나는 거죠. 민족 전체로 볼 때 무식한 거는 용서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대부분 민족이 몰살당할 때 무식해서 몰살당하거든요. 국제정세에 어둡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남들 뻔히 하는 기회주의적 장난치고 그런 거 걸리다가 몰살당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 지금 이런 짓 하는 거 다 알잖아요. 뻔히 보이는 수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고 이 주변국 김정은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말 나라가 큰일입니다. 이런 이 대법원 판례 같은 것 가지고 장난 좀 치지 마십시오. 이게 이 판례를 들고 나올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요. 군사기밀이나 긴급한 군사 현안 때는 소규모 영향평가 없이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수시로 미사일 쏘고 핵개발 완성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막는 미사일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대통령 명령으로 야 이거 환경영향평가 없어.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지 어거지로 막 핑계를 대가지고 아예 사드 배치를 무산시키려 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라도 똑똑해야죠. 대통령이 이 수준이면은 국민들이라도 똑똑해야지 우리 한민족입니다. 북한까지 포함하는 한민족 8천만이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다. 역사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